이제 지난 시간 배웠던 것들을 좀 복습하는 의미로 중요한 거 다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샵 셀렉트의 비밀 해서 제가 마스크, 알파 이거는 셀렉터와 같은 거다 라는 거를 제가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거를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제가 이러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 사인이에요. 제 사인. 자, 사인을 종이에다가 그냥 적었어요. 볼펜으로. 자, 이것도 메일에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한 거였는데 그냥 볼펜으로 종이에 끄적거린 이것을 그림으로 합성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예제로 마스크 셀렉트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 것도 어떤 것도 쓰지 않고요. 일반 종이에 볼펜으로 쓴 다음에 제가 그냥 핸드폰 사진기로 찍은 겁니다. 폰카로. 자, 이거를 갖다가 그림으로 만들어 그림 위에 놓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마스크를 써야 되겠죠. 마스크는 까만색과 흰색이기 때문에 얘를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어저스트먼트에 보면은 디세츄레이트는 색을 완전히 빼버리는 기능이에요.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것이 디세츄레이트를 하면은 회색이 되죠. 자, 여기서 다시 컨트롤 Z를 누르겠습니다. 디세츄레이트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블랙 앤 화이트라고 있습니다. 블랙 앤 화이트. 그래서 OK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다 똑같이 보이죠. 근데 조금 다릅니다. 다시 컨트롤 Z. 블랙 앤 화이트 디세츄레이트하고 똑같지만 특별히 어떠한 색깔을 더 강하게 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더 강하게 뺀다거나 이렇게 하거나 다른 색깔을 조금씩 조절해서 더 강하게 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그림 말고 다른 거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그림을 블랙 앤 화이트로 빼고 싶다. 자,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는데 그냥 단순히 이렇게 바꾸는 것보다 이렇게 풀 색깔을 더 화려하게 바꾸고 싶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풀 색깔을 좀 다르게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초록색으로. 다음에 하늘색을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자, 그러면 하늘이 파란색이 많을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색깔을 회색으로 바꾸면서 좀 더 멋지게 내가 원하는 컬러의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블랙 앤 화이트입니다. 자,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 있습니다. 자, 그렇지 않고 그냥 디세츄레이션은 그냥 일괄적으로 그냥 쫙 그냥 색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블랙 앤 화이트보다는 디세츄레이트과 블랙 앤 화이트가 같은 기능이었는데 이제는 블랙 앤 화이트가 더 디테일해졌습니다. 자, 이거 말고요. 또 다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드에 보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도 똑같이 그냥 회색이 됩니다. 근데 이게 엄청 차이가 있는 것이요. 여기에 그레이스케일로 바꾸게 되면은 모든 색 정보가 RGB에서 날아가고 오로지 그레이스케일, 즉 까만색과 흰색이 5, 6단계밖에 남지 않는 겁니다. 요거는 부위에 보시면 그레이라고 적혀 있죠. 그레이 8비트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컨트롤 Z 했을 때 RGB 8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RGB 8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봤던 블랙 앤 화이트나 또는 디세츄레이트를 하게 되면 RGB인데 블랙이 된 거죠. 확실히 차이점을 알 수가 있죠. RGB 컬러 값을 다 가지고 있지만 블랙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면 안 되고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 이 사인도 블랙 앤 화이트 디세츄레이트로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꿨고요. 다음에 흰색은 더욱 희게, 까만색은 더욱 까맣게. 자, 이렇게 할 텐데 요거는 레벨 값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지에 어저스트먼트에 보면 레벨이라고 있습니다. 레벨. 자, 레벨 값은요, 이와 같이 보이는데 여기는 검은 쪽을 나타내고 여기는 밝은 쪽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현재 중간 톤이 제일 많은데요. 즉 이 바탕에 있는 이 색깔이 제일 많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서 색깔을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단축키로는 컨트롤 L인데요. 컨트롤 L 만들어서 밝은 쪽 값을 요쪽으로 늘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 이 바탕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제일 밝은 색을 바탕색보다 더 밝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만들게 되면 확실하게 블랙 앤 화이트 값만 이렇게 생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하게 되면 확실하게 여기 중간에 것만 살아남게 되죠.
자, 줌 키를 눌러서 여기 줌을 누르게 되면 클릭할 때마다 확대 또는 Alt 키를 누르면은 뒤로 축소가 되는데요. 확대, 축소. 이거는 그냥 돋보기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00%로 보기. 들어가게 되면 200%, 300% 이런 식으로 현재 몇 프로로 확대했냐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요 손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자꾸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단축키로 스페이스바인데요. 스페이스바를 자꾸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돋보기 키를 누르고요. 스페이스바로 옮기고 확대하고 스페이스바로 옮기고 Alt키 누르고 뒤로 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마우스로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이걸 다시 원래 컨트롤 Z로 되돌렸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컨트롤 L 레벨 값으로 더 확실하게 사인만 남게 잘 조절해 보겠습니다. 적당하게. 자, 이렇게 만들었으면 여기 쓸데없는 색깔이 남아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 부분에 있는 회색 값들을 살리기 위해서 레벨 값을 만지다 보니까 여기 있는 값들까지 이렇게 살아나게 된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필요한 건 이쪽이죠. 이 외곽선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쓸데없는 부분은 잘라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크롭 자르기 기능을 쓰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아이콘인데요. 크롭 누른 상태에서 지금 Alt키 눌러서 마우스 휠로 돌리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자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사인만 딱 남았습니다. 그러면 색깔이 확실하게 맞는지 보겠습니다. 자, 스포이드 키를 눌러서 찍었을 때 255, 255, 255 확실하게 흰색인 걸, 화이트인 걸 알 수가 있고요. 이쪽 끝부분을 가보겠습니다. 자, 끝부분을 가게 되면 조금 색깔이 바뀌죠. 248, 248, 248. 255가 아니라는 거죠. 아까 약간 옆에 검은색의 어떤 잔재들이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면 됩니다. 제대로 다 빠졌다고 보면 됩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제가 흰색으로 칠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걸 누르게 되면 까만색, 흰색이 팔레트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 어떤 색깔이 이렇게 바뀌어 있더라도 요 위에 있는 요 조그마한 네모를 누르게 되면 까만색, 흰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 제 1번 색깔, 2번 색깔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자, 흰색으로 만든 다음에 브러쉬를 눌러서 브러쉬로 나오게 하고 브러쉬의 사이즈는 P자 옆에 있는 대괄호 버튼 왼쪽 오른쪽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흰색을 확실하게 칠해주면은 이는 확실하게 흰색이 되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완전히 흰색 바탕에 검은색의 사인이 된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렇다면은 이걸 빼는 방법은 이렇게 해서 이 백그라운드는 투명이 되지 않습니다. 레이어를 2번 클릭하게 되면은 레이어 재료로 바뀝니다. 자, 레이어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요 마법봉을 눌러서 클릭. 자, 그럼 흰색이 클릭되죠. 그런 상태에서 델레트 키를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지워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주변에 있는 이런 안티 알리아싱이 정말 애매하게 지저분하게 안 빠지는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자, 이것도 보시게 되면 똑같이 클릭해서 젤레트를 누르게 되면 내가 원했던 부분이 아니고 쓸데없이 다른 부분이 또 지워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게 얼마나 깨끗한 잘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여기 요 레이어를 누르게 되면 U 레이어가 만들어집니다. 레이어 1번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다가 검은색을 들어부어 보겠습니다. 지금 안 되는 이유는 여기 선택이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Select None. 디셀렉트로 셀렉트 하나도 없이 만들고요. 검은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탕으로 넣을게요. 자, 지금 보시면 깨끗하게 빠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죠. 이와 같이 이렇게 흰색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어서 지저분하게 이렇게 빠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대로 빠진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깨끗하게 빼는 방법은 어떻게 빼느냐. 컨트롤 Z. 자, 원상복귀를 시킨 다음에 이걸 어떻게 빼냐면 이거 자체가 이미 검은색 하얀색 즉 알파 값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알파 값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전체를 선택합니다. Select All
자, select all, 컨트롤 A인데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이거를 채널에 갑니다. 채널에 가서 new 채널을 만든 다음에 알파 채널로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컨트롤 V. 자, 에디트, 죄송합니다. 요 앞에서 전체를 컨트롤 A 한 다음에 에디트 카피, 컨트롤 C를 누른 상태에서 채널에 가서, 알파 채널에 가서 컨트롤 V. 지금 만들어진 거는 이미지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요. 바로 알파 채널입니다. 알파 채널. 자, 알파 채널입니다. 그렇게 되고 다시 셀렉트 논을 한 다음에 디셀렉트, 셀렉트 없이 했고요. 다시 RGB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 레이어 상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제가 검은색 레이어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냥 뉴 레이어를 만들고 여기다가 검은색을 붓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채널을 만들어 뒀던 기억나시죠?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채널. 자, 이 채널을 로드 셀렉션으로 가져오겠습니다. 셀렉트 로드 셀렉션. 그래서 아까 알파 1을 오케이. 자, 요렇게 가져와졌습니다. 흰색이 있다, 까만색이 없다 했죠. 바탕화면이 흰색이고 사인한 게 까만색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까만색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습니다. 까만색 레이어가 여기서 델레트 키로 지워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워졌습니다. 자, 어떻게 지워졌냐? 밑에 것도 지워 보겠습니다. 밑에 이미지도 이제 지워 보겠습니다. 델레트. 자, 그러면 지금 셀렉트가 아직 살아 있는데요. 셀렉트, 디셀렉트로 해서 자, 지금도 보면 똑같이 투명한 게 만들어진 것 같죠?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투명하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이미지가 얼마나 정확하게 빠졌는지 제가 다시 검은색 이미지를 채워서 바탕에 넣어 보겠습니다. 너무나 완벽하게 빠져서 이 흰색의 잔재가 하나도 안 남아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다른 이미지에 올려 볼까요? 자, 요 이미지 위에다 사인을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인이 올라갔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도 흰색이 남지 않고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흰색을 지울 필요가 없는 것이 흰색은 있다, 까만색이 없다니까 흰색 있다 부분을 전체 까만 거에서 그냥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생긴 거에서 흰색 부분을 지워버리니까 까만색만 남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깔끔한 사인이 남게 되는 겁니다.